네, 42번 문제입니다. 42번 문제는 네, 기출된 문제일 거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야 할 나이 몇 세예요? 몇 세? 네, 만 14세죠. 만 14세고. 네, GDPR은 법정 대리인 동의 만 16세. 네, 만 13세는 미국의 CCPA 관련해서 네,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기출이 됐었다. 그래서 음, 출제를 했다. 넘어가겠습니다. 43번 문제 볼게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제공 등 처리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의 질문은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지침의 제6조에 있는 제6조 제4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항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매체나 장소에서 그 개인정보 수집하거나 예, 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동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을 비추어 사회 통용사 동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보기에는 정보 주체가 핸드폰 구매를 위해 핸드폰 판매점을 방문하고 담당 직원에게 명함을 준 경우, 그 직원은 정보 주체 동의가 없지만 핸드폰 구매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명함이 기재된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함에 기재된. 네, 맞죠? 이거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에 있는 이 6조 3항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명함과 관련해서도 명함 제공받을 때 명함은 제공받을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동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라고 예,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에 있습니다. 표준개인정보 지침에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보기 2번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정보 주체가 판매 물건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할 경우 이는 해당 상품의 거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중고거래에서 거래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의사 표시를 네, 볼 수가 있고요. 보기 3번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담당 직원의 회사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기재된 경우 담당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목적을 위해서는 직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수집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안 되는 케이스 뭐 있어요? 안 되는 케이스. 이 담당 직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가지고 뭐 이런 홍보, 뭐 직장인 우대, 뭐 우대 대출, 뭐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한 이메일 발송하면 안 되죠. 보기 4번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수사와 내사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요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개발? 예, 요 개발을 했고,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과 아이디, 휴대전화, 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대요. 보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은 이것도 뭐 민생사법경찰관의 전 단계에서 이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 SNS 온라인 공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보호해요. 크롤링 하는 거죠. 크롤링해서 범죄 관련성이 높다는 게시물 분석해가지고, 이거 이용이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공개된 목적으로 이렇게 왜 SNS에 게시글을 올린 것이 예, 정보주체 동의의사가 개인적으로 수집하도록 정보주체 동의의사 명확히 표시된 의사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대법 판례에서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법 판례가 아니라 고의 결정문에서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보기 5번은 차량의 외부에 부착된 자동차 등록판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 수집 제공 행위와 관련해서 정보 주체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신청회사에
본건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 보기 어려운 걸 판단된다라고 하는 보호의 결정하였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거 어떤 사례냐면 보호위원회 결정 사례문입니다. 결정 사례문이고 요거의 사례는 요거가 사실은 주가 아니고 어떤 중소 자동차 거래소라고 해야 돼요? 서비스 센터? 그래서 자동차 번호의 제공 관련해서 법령 해석이 있어요. 법령 해석. 그게 19년도 9월 23일 버전이에요. 9월 23일 날. 이 뭐냐면 어떤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동차 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지. 그래서 차대일지 번호와 차종 번호와 자동차 등록번호가 결합해서 차량의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 입력을 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면서 그 사용자 정보를 국토부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 지적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국토부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한 거냐 했는데 동의 없이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결정문을 결정문 안에 보시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제 뭐지 차량 관련한 그 뭐 면허관리법인가요? 면허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등록번호 판을 기재해야 되고 기재해야 되고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이 자동차 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서비스 목적으로 수집 제공이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그러니까 중고차 서비스의 목적으로 수집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진 않았다 이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줄 4번과 5번도 보호의의 결정 사례에 해당하는 사례들인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민생사본 경찰단이 범죄 수사의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SNS나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수집해서 이러한 정보, 성명과 아이디, 휴대전화, 주소, 업체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보셨죠? 요거 사례를 보셨는데 물론 뭐 개인용 해설서도 보셔도 되지만 한번 찾아서 전체 조문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확인을 합니까? 여기 있죠? 서울특별시 민생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용 처리건과 관련해서 여기 있죠? 없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인 건데요. 물론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반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11조 1항 1호, 2호, 3호에 위반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사법경찰단과 관련해서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한 직무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 사실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직무를 하고 있대요. 이게 해서 요거 보시면 돼요. 판단은
사법경찰단이 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게시하는 수사와 범죄와 관한 언론 기사, 신고 또는 풍문에 기반하여 진상을 밝히는 내사의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조사라고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판단을 살펴본대요.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15조 1항 이후에 따라 위반 여부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래요. 대법원은 그랬더니 또한 여기 서울고등법원이 트위터 정보가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수사에 제공하는 것은 트위터 이용 약관상의 통상적인 트위터 정보 이용 범위나 공개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트위터 정보를 수사기에 제공하는 것에까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 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규정과 판례에 비추었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동의한 걸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위반하는 거고 또 1항 제2호를 위반하는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라고 해서 사법경찰 직무수행의 근거 법령이 사법경찰과 직무법은 사법경찰관리의 지명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직무규칙 또는 수사 또는 내사와 관련한 절차와 준칙을 제시할 뿐 수사 또는 내사 전 단계의 조사 활동과 이 관계에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대요. 개인정보에 구체적인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법경찰단의 조사활동에 대한 법률상 특별한 규정과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대요. 그러니까 위반하겠죠. 사망도 위반은 공공기관, 법령이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용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했는데 그것도 위반한다라고 봤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 해석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얘는 여기가 더 빠르겠다. 보시면 못 찾아서 제가 이걸 보는 거고요. 안에 보시면은 요거예요. 지금 들었던 보기가. 자동차 등록번호 제공하는 법령 해석이라고 해서 예, 중고차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입력하는 자동차 등록번호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 국토부 제공할 때 해당 차량의 소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판단 이유를 보시면 되고 여기 있죠. 자동차 등록번호 차량 외부에 부착하는 것은 정보주체 의사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도로교통 질서의 확보와 차량 방법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자동차 효율적으로 시설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번호가 자동차 외부에 기재되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 차량의 소유자가 자신의 등록번호를 시장회사의 본권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예, 요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와 안 하는지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들도 보통은 사실상은 3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런 식의 패턴이에요. 이런 식의 패턴이고, 더 나아가서 수집, 이용, 수집 이용과 제공과 목적의 이용, 제공의 각각의 사례, 그리고 동의서를 보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과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3과목 문제는 이런 식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